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 중 하나는 TSMC였습니다. 개장 직후에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가 상승 폭을 키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떨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이 있었지만 잠시나마 시총 1조 달러 돌파하면서 최근 인공지능 수혜주를 거론할 때 TSMC 역시 빠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18일에 2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요일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 1080대만 달러에서 1180달러로 올렸고, 내용 중에 핵심은 이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웨이퍼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헝거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번역하자면 희소 마케팅이죠. TSMC가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망을 점검해 보니까 내년도 이 파운드리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고객이 우리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충분한 용량을 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말 이런 갑 영업에, 우리 포스콘 할 수 있는 갑 영업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과거에는 이런 전략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고객에만 먹히고 애플 같은 이런 범용 칩을 만드는 그런 고객한테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모건 스탠리 예상대로라면은 워낙 지금 이 물량이 딸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초고성능 칩 고객은 물론 애플 같은 회사도 충분히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 주가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모건 스탠리의 결론이고, 이런 의견에 시장도 오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TSMC가 시총 1조 달러를 잠시 넘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Y차트 보시면은 9,677억 달러 정도 보이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 시총을 제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지난달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시총을 제쳤습니다. 재밌는 게, 사실 이 워런 버핏이 일찍이 이 TSMC에 투자를 잔뜩 해놨다가 지정학적 이유로,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 이런 거를 이유로 약 1년 전에 지분 다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TSMC 주가는 그런 버핏의 우려를 일축하듯이 정말 주가 랠리에 힘을 보태면서 오히려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총을 넘어서는 그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버핏이 매우 위대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너무 탁월한 구루 투자자이긴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모든 투자 결정을 100%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오늘 좀 올랐죠. 최근 주춤했지만 오늘은 좀 주가 움직임 좋았고요. 월거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와 울프 리서치에서 똑같이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올렸는데요. UBS는 120에서 150, 울프는 125에서 150으로 올렸고, UBS 논리를 좀 보면은 역시 차세대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지금까지도 많이 수요가 강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비싼 거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반면에 지난주 말에는 이 엔비디아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그런 하우스가 있었죠. 뉴 스트리트 리서치의 보고서였는데요. 이 회사입니다. 재미있는 게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높은 135를 유지를 하면서 이 레이팅만 뉴트럴로 내린 거죠. 이미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25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가정에서 나오는데, 아직은 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주가는 26, 27년 호실적까지 다 땡겨와서 반영을 해야 설명이 되는데, 오늘 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린 UBS와 울프 리서치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땡겨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허용이 되지만 이 회사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가의 주류 의견은 다분히 전자입니다. 충분히 땡기고도 납니다. 지금 엔비디아 중립 의견 제시하는 하우스뷰는 비율을 따지면 10%도 채 안 될 겁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이 섣불리 숏을 치다가 낭패를 본 운용사가 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00개 헤지펀드 중에서 약 18%에 가까운 이 하우스가 테슬라 숏 포지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테슬라 차량 판매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주식이 급등을 했고요. 1년 만에 가장 테슬라 주식에 숏을 많이 친 하우스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이미 숏 커버링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정도 됩니다. 오늘 머스크 CEO가 시장 소문 잠재운 X글 하나 올렸는데요. 지난달에 머스크가 이 새로운 모델 Y가 올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트윗을 올렸죠. X를 올렸죠.
근데 이 누가 이걸 찍었어요. 이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근처에서 찍혔는데 이게 좀 반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다시 오늘 등판을 해서 올해 뉴모델 없다. 제발 이런 힌트 주는 건 그만해라. 이게 우리의 지금 버전 세일즈에 데미지를 준다.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매크로 얘기 좀 해보자면요. 오늘 뉴욕 페드에서 내놓는 기대 인플레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가 5월 예측이 3.2였는데 3으로 떨어졌고요. 3년은 2.8에서 2.9로 올라갔지만 5년은 3.0에서 2.8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에 질서 있는 퇴장을 기대하는 점에서 시장이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었고, 최근 허리케인 이슈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좀 오른 바 있는데 헤지 펀드들은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 보시면은 헤지 펀드가 휘발유 가격에 대한 숏 베팅을 7년여 만에 최고치로 늘렸다.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월 2일로 끝난 주 기준 원유 순매도 포지션이 5,093계약 증가해서 36,729 계약으로 집계가 됐는데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부진, 경기 둔화로 원유 소비가 가파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우스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계속 S&P 500 하락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4,500에서 5,400으로 목표치를 올린 이런 윌슨이 앞으로 선거까지 약 10%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3분기는 거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톤을 보면은 이 일반적인 그런 약세론이 아닙니다. 이런 조정이 오히려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수보다는 이 개별 주식에 집중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양호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 윌슨이 지난달에 더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뷰를 바꿨기 때문이겠죠.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기회다 이런 뷰로 갈아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